1650년대 런던 밤거리. 피와 욕설이 섞인 비명. 술집에서 남자들이 주먹으로 서로를 때린다. 병이 깨진다. 누군가 피를 흘린다. 바로 옆 건물에서 한 남자가 검은 음료를 마신다. 그의 눈이 확 뜨인다. 이게 뭐지? 이 순간 역사가 바뀐다. 파트 마이너스 1 술의 저주. 물은 죽음이다. 17세기 유럽. 아침이 되면 당신은 깨어난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지만 마실 수 없다. 왜? 그 물이 당신을 죽이기 때문이다.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고 죽어간다. 매일. 끝없이. 당신이 마실 수 있는 것은 술뿐이다. 맥주, 포도주, 위스키. 당신의 아내도 마신다. 당신의 아이들도 마신다. 이게 정상이고 생존이다. 낮 12시 거리는 광기다. 아침에는 일을 하고 정오가 되면 술은 이미 피 속을 흐르고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주먹질 욕설이 난무한다. 한 여성이 남편에게 맞다가 죽는다. 법원 기록 사건 번호 1647-B. 혐의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형벌 경미한 벌금.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이다. 1660년 영국 의회도 술에 취해 있다. 중요한 투표를 한다. 왕을 복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수의 의원들이 술에 완전히 취해 있다. 역사 교과서는 이 부분을 생략한다. 너무 창피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 다른 곳. 테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천재들로 인해 이성의 시대가 온다. 우리는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논리와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창밖의 풍경은 술 취한 광증의 거리, 정부도 술에 취해 있다. 우리가 이성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술에 취한 이 대중이? 이 절망의 간격이. 동방의 기적 마이너스 파트 2. 신비한 검은 씨앗 같은 시대, 동쪽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곳. 16세기 중반의 오스만 제국 이스탄불. 어떤 상인이 아라비아의 산지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가져온다. 검은 씨앗으로 물을 우려 검은 액체가 만들어진다. 누군가 그것을 마신다. 그의 표정이 변한다. 이게 뭐지? 내 몸이 깨어난다. 내 생각이 맑아진다. 문제가 생겼다.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진지하고 위협적인 토론을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날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우며 토론한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마침내 결정이 내려진다. 커피는 술이 아니다. 커피는 이성을 높인다. 술은 이성을 잃게 한다. 따라서 커피는 이슬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종교적 결정이다. 코란에서는 술, 즉 하람을 절대 금지한다. 만약 커피가 술이라면 무슬림들은 마실 수 없다. 이스탄불이 급격히 변한다. 1555년 마이너스 첫 번째 공식 커피하우스가 문을 연다. 1570년 마이너스 이스탄불에는 600개 이상의 커피하우스가 있다. 도시 전체가 커피에 중독되고 있다. 가장 위험한 발명 이 커피하우스들에서는 뭔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다. 상인, 학자, 노동자, 군인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신분제 사회인 오스만 제국에서 이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커피하우스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야기의 주제는 정치, 철학, 종교, 심징 술탄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여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술탄은 두려워한다. 심지어 커피 금지령을 내린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커피하우스는 이미 국민 모두의 무기가 되어버렸다. PART-3 유럽의 각성. 무역선이 동방에서 런던 항구에 돌아왔다. 1650년대. 향신료? 비단? 보석? 뭔가 이상한 검은 가루. 상인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이게 뭐지? 동방의 귀족들이 마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비싸다. 그럼 귀족들에게 팔자. 1652년 런던 거리. 술집이 즐비하고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중 한 곳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온다. 커피하우스라는 이름의 가게다. 호기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게 술인가? 아니다. 동방에서 온 음료다. 맛은? 첫 잔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인다. 놀라움. 그리고 중독. 커피하우스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런던의 커피하우스들이 자동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상인들이 모이는 로이드 커피하우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모이는 레즈 카페.
저널리스트들과 정치인이 모이는 채셔 치즈 카페. 누군가의 의도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다. 레즈 카페 1670년대. 한 사람이 손으로 필사한 신문을 읽는다. 여러분, 의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 편지를 봐. 왕은 일반인들이 정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정치는 왕과 귀족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피하우스에서는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토론한다.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종자다. 파트 4 혁명의 불씨. 1642년 왕 vs 의회. 의회가 이긴다. 하지만 큰 질문이 남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왕제정이 나을까? 의회 민주주의가 나을까? 이 질문은 어디서 답해지는가?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다. 로이드 커피하우스의 상인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왜? 왕의 자의적 통치보다 법에 의한 통치가 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커피하우스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도 민주주의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것이 나비 효과를 만든다.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난다. 왕이 추방되고 새로운 왕과 여왕이 들어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권력이 영구적으로 강화된다. 이것이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파리의 모순. 18세기 후반. 화려한 궁전. 처참한 빈곤. 둘이 공존한다. 루이 16세의 궁전은 황금으로 빛나지만 거리의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다. 이 모순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파리 카페의 지하활동 카페 드 프로르, 카페 로코코, 카페 디 팽테옹. 이 카페들에서 파리의 가장 급진적인 철학자들이 만난다. 몽테스키유의 -3권 분립을 주장한다. 디드로 백과사전을 편찬하며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루소 사회계약론을 써서 민주주의를 설파한다. 술에 취하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없기에 술집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카페에서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를 바꾼다. 매 호흡마다 위험해지는 대화, 카페에서의 대화는 점점 더 위험해진다.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마이너스 거짓이다. 그럼 누가 왕을 만드는가? 마이너스 국민이다. 귀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마이너스 어떤 정당화도 없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우리가 왕을 만들 수도 제거할 수도 있다. 이 대화들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왕의 경찰은 이 카페들을 비밀리에 감시한다. 이 사상들이 신문과 책으로 전파되어 카페의 주인들은 철학자들을 보호한다. 이미 일반 대중들도 이 사상들을 알고 있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가 함락된다. 군중이 거리를 점령한다. 자유, 평등, 박애. 이 슬로건은 어디서 나왔는가? 파리의 카페에서다. 몇 년 전 파리의 카페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이제 현실이 된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치 교육을 받았는가? 카페에서다. 몽테스키유의 3권 분립, 새로운 헌법에 채택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혁명의 이념 기초가 된다. 이것이 한 잔의 커피가 역사를 바꾼 방식이다. 파트 -5 세계의 변화. 프랑스 혁명은 끝났지만 그 영향으로 유럽 전역이 꿈틀거린다. 영국에서는 투표권이 점진적으로 확대, 독일에서는 1848년 혁명, 이탈리아에서는 통일과 함께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곳에서 카페가 중심이 된다. 19세기 산업혁명. 공장이 생기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 아이들도 공장에서 일을 한다. 비인간적 현실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들은 어디로 모이는가? 카페로 모여든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런던의 카페에서 만난다. 공산당 선언도 거기서 논의된다. 노동운동의 모든 주요 지도자들이 카페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 왜? 카페는 빈부가 없으며 신분이 없이 평등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오직 아이디어만 있다. 술과 커피의 상징. 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본능, 감정, 신체, 현재. 커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성, 논리, 정신, 미래. 정근 때 사회 본능과 신체가 지배한다. 왕은 신성하고 귀족은 지배자, 대중은 순종 감정적 위계. 근대 사회 모든 것을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이성이 지배한다.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전환은
한 잔의 음료에서 시작되었다.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 유럽의 지배층들도 카페를 두려워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왕들은 공포에 빠진다. 이 혁명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마이너스 파리의 카페에서다. 지배자들은 카페를 제한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작은 것들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다. 한 음료가, 한 공간이, 한 아이디어가 17세기의 술에 취한 유럽에서 현대에 깨어있는 민주주의로 이 모든 여정은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되었다. 다음번에 당신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단순히 카페인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마라. 대신 생각해보라. 당신 앞에 이 테이블에서 몇백 년 전에 철학자들이 앉았고 혁명가들이 만났고 시인들이 글을 썼고 활동가들이 세상을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도 이 전통의 일부다.